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 중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분말 소화 약재 같은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총 4개의 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분말이 있어요. 자, 어떤 분말이냐? 바로 제3종 분말 소화 약재, 즉 ABC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는 제3종 분말을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의 제3종 분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난기구의 설치 기준 중 노유자 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 그 층의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지금 특정 소방 대상물을 보면, 자, 노유자 시설이죠. 노유자 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 자, 그 층의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느냐? 바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의 500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누수, 기타의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 검지 장치 2차 측 압력이 저하되어 발생되는 유수 검지 장치의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자,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지금 유수 검지 장치 2차 측 압력이 저하되어 발생되는 유수 검지 장치의 오동작, 유수 검지 장치의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이게 어떤 장비죠? 바로 리타딩 챔버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수 검지 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리타딩 챔버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대형 소화기로 인정되는 소화 능력 단위에 적합한 기준은, 자, 대형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입니다. 자, 이것은 A급과 B급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A급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가 10단위 이상이고요. 그리고 B급은 20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 바로 소화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2번 실이 있는 3층 조산원에 대한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금 어디냐면, 자, 2번 실이 있는 3층의 조산원이에요. 2번 실이 있는 3층 조산원에 피난기구의 적응성이 없는 것. 자, 1번 미끄럼대, 2번 승강식 피난기, 3번 피난용 트랩, 4번 공기 안전 매트. 자, 정답은 4번이죠. 이 공기 안전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실이 있는 3층 조산원에는 적응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의 공기 안전 매트가 되겠습니다.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포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저발포의 소화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고발포 아니고 저발포. 자, 맞는 거죠? 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고발포가 아니고 저발포의 소화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2번. 호스를 포소화전 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1.5m 이내의 거리에 호스암을 설치할 것. 자, 거리 틀렸죠? 1.5m 이내가 아니고요. 3m 이내가 맞습니다. 틀렸어요. 3번. 호스암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자, 여기서는 높이가 틀렸네요. 1m 이하가 아니고요. 1.5m 이하가 맞습니다. 자, 틀렸어요. 다음 4번.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포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의 길이는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유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자, 여기에서는 수평거리가 틀렸죠. 15m 이하가 아니고요. 25m 이하입니다. 25m 이하.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연설비 설치 장소의 제연구역 구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연구역 구획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맞죠?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최대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자, 맞는 기준이고요. 2번.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한구역할 것.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한구역한다. 자, 2번도 맞죠. 3번. 통로상의 제한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0m 맞죠?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맞습니다. 다음 4번. 하나의 제한구역은 지름 4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자, 틀렸죠? 자, 40m가 아니죠. 40m가 아니고요.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상 옥내 수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 등의 색상은? 자, 지금 보세요. 옥내 수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 표시 등의 색상을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옥내 수화전 설비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표시 등은 적색 등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2번의 적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최대 몇 미터 이하인가? 자, 지금 보시면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라고 했어요. 호스릴. 자,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얼마 이하예요? 바로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하는 거죠. 15m 이하. 정답은 2번에 15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해당 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자, 어때요? 해당 층 높이는 13.7m 이하일 것. 이거는 맞는 기준이죠? 13.7m 이하. 자, 맞고요. 2번.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자, 여기서는 기울기입니다.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맞는 거죠. 맞는 기준입니다. 다음 3번.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제나 목재 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제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맞는 거죠? 102mm 맞습니다. 기준. 자, 맞고요. 다음 4번.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제 사이의 간격이 0.8m 이상 1.5m 이하일 것. 틀렸네요. 0.8m 이상 1.5m 이하가 아니고요. 0.9m 이상 그리고 2.3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맞는 숫자와 용어는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국소 방출 방식의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해당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얼마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이것이라 한다. 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방호 대상물이 이렇게 있어요. 방호 대상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방호 대상물의 높이를 H라고 할게요.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방호 대상물의 높이에 자, 얼마의 거리를 3배입니다. 3배. 3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이 면적을 뭐라고 한다? 바로 방호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잘 보세요. 방호 대상물의 높이가 H죠. H. 그 방호 대상물 높이의 몇 배의 거리? 3배의 거리. 여기 이 거리가 3H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란 얘기예요? 3H. 이 거리가 3H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방호 대상물 높이의 3배의 거리를 수평으로 이렇게 연장한 선이죠. 이 연장한 둘러싸인 부분의 이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면적을 방호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방호 면적.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거실의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일 때 예상 재현 구역에 대한 배출량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자, 이것은 이제 재현 설비에서의 그 배출량을 구할 때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자,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 이상으로 하되 예상 재현 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은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바닥 면적이죠.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자,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출량, 자, 배출량을 어떻게 구하냐? 배출량을 이제 Q라고 했을 때, 자, 배출량은 바닥 면적에다가, 바닥 면적 곱하기 얼마를 곱해주냐면은 1세제곱미터 per 제곱미터 미닛, 이걸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때의 배출량은, 소요 배출량은 바닥 면적에다가 얼마 곱한다고요? 1세제곱미터 per 제곱미터 미닛을 곱한다고요. 예, 면적당 1세제곱미터, 분당 1세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라고요? 분당 1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요 아마 1번과 4번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예, 시간당인지 분당인지.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분당 1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중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몇 미터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배수 설비입니다. 배수 설비. 배수 설비 기준, 설치 기준에서 이제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서 소화할 수 있도록, 자, 최대 몇 미터 이하마다 집수관이나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몇 미터 이하예요?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40m 이하마다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에 4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화수조의 소요 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 가압 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은 최소 몇 리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소화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소화수조의 소요 수량에 따라서 바로 1분당 양수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보시면 소요 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 자, 그리고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요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그때 1분당 양수량이, 자, 얼마 이상이냐? 이것은, 자, 20에서 40인 경우는 1100리터입니다. 1100리터. 그리고 4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2200리터고요. 그리고 100 이상일 경우에는 이때는 바로 3300리터 이상이죠. 순서대로 11, 22, 33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100리터 이상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 사용 기준에서 다음 중 부적합한 것은, 자,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고압식. 자, 고압식은 스케줄, 그러니까 배관 두께를 말하는 거죠. 스케줄 80 이상으로 한다. 자, 맞는 겁니다. 고압식은 스케줄 80 이상 맞고요. 2번,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저압식.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저압식은 40 이상, 고압식은 80 이상. 예, 맞는 겁니다. 3번, 동관 중 고압식은 12.5MPa 이상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틀렸죠. 자, 동관 중 고압식은
12.5메가파스칼 이상이 아니에요. 얼마냐면 16.5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3번이 틀렸네요. 4번 동관 중 저압식은 3.75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맞죠? 예, 저압식은 3.75 이상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상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고압식 저장 용기의 내압 시험 압력으로서 맞는 것은, 자 보시면,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고압식 저장 용기의 자 내압 시험 압력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고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압식이 있어요. 저압식. 그래서 먼저 이제 고압식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의 내압 시험 압력에서 자 견뎌야 되냐, 내압 시험 압력. 자 얼마가 되냐면은 바로 25메가파스칼 자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되는 거죠. 내압 시험 압력이. 그리고 저압식인 경우는 이건 3.5예요. 3.5메가파스칼 자 이상. 이 두 가지 잘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예, 고압식은 25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저압식은 3.5메가파스칼 이상.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고압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4번에 25메가파스칼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연소 방지 설비 헤드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로 한다. 자, 맞는 거죠?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일 때는 2m 이하. 자,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는 2m 이하, 그리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1.5m 이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둘 다 맞습니다. 다음 3번. 한쪽 방향의 살수 구역의 길이는 5m 이상으로 할 것 틀렸죠. 한쪽 방향의 살수 구역 길이는 5m 이상이 아니고요. 3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3m 이상이 돼야 맞아요. 3번이 다 정답이고요. 4번.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 구역을 설정할 것. 맞는 거죠. 700m. 네,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 자, 이제 보기 중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1번에 전자기기실, 2번에 거실, 3번 통신기기실, 4번 병원의 응급처치실. 보기 중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바로 거실이죠, 거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실 위에 보면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의 거실이 되겠습니다. 5개 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경우 5개 소화전 몇 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소화전함의 설치 기준에서 옥내 소화전이 자 31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자 5개 소화전 몇 개마다 자 1개 이상의 소화전을 설치하느냐. 그래서 5개 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바로 5개 소화전 몇 개마다? 3개마다. 5개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의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자 배수 설비 설치 기준이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유지할 것. 자, 경사도에 대한 건데, 자,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100분의 1이 아니고요. 100분의 2 이상입니다. 100분의 2 이상의 경사를 유지해야 되죠. 1번 틀렸고요. 2번,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5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예, 높이 틀렸습니다. 10cm 이상이 아니고요. 바로 1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배수 설비는 가압 송수장치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예, 3번이 맞죠. 3번이 틀린 내용 없습니다. 자, 맞고요. 4번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5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틀렸습니다. 50m 이하 아니고요. 40m 이하가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